안녕하세요, 한청입니다. 자, 2023년도 대비 차량 손해사정사 우리 동차합격 EDF 클래스 오리엔테이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 뜨겁지만 그래도 첫 OT니까 제 소개를 조금 드려야 되겠죠. 저는 올해로 14년 차 이제 손해사정사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손해사정 법인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로는 감사하게도 7년 동안, 정확히 말하면 7년 차죠.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 뵙고 있는 강사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바쁜 시간 낭비할 수 없으니까 바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제가 이 손해사정 강의를 하면서 강의를 한 7년 동안 가장 좀 고민했던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바로 이 동차합격에 대한 좀 구조적인 문제예요. 자, 우리 1차 시험이 보면 1차 시험이 보통은 4월 말에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 2차 시험이 7월 말 아니면 또는 8월 초죠. 8월 초 이렇게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이 기간 동안에 2차 공부를 해야 되는데 사실 2차 공부라는 게 2차가 여러분들 시험이 주관식이죠. 그쵸? 그리고 난이도도 굉장히 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4월 말에 우리가 1차 시험을 끝내놓고 바로 7월에 2차 시험을 보기까지가 약간 공부 시간이 조금이 아니라 많이 부족한 거죠, 사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떤 말들이 나왔어요. 동차 합격을 하려면 2차부터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왔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자, 우리 시험 무슨 시험이에요? 손해사정사 시험입니다. 결국에는 손해사정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에 대해서 필요한 능력치를 시험을 보는 거죠. 그렇죠? 자격 시험을 보는 건데 보세요. 자,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나면 나 사고 났으니까 보험회사에다가 보험금을 청구해야겠다라고 해서 보험금을 청구하죠. 그럼 보험회사는 이제 뭐를 할까요? 보험금을 줘야 됩니다. 지급을 하게 되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회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야, 우리 정말 보험금 지급에 대해서 책임이 있어? 정말 보험금 줘야 되는 거 맞아? 보험금 안 줘도 되는 경우 아니야? 이 사고의 책임 누구한테 얼만큼 있는데 라는 책임에 대한 내용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보험회사가 결정해야 될 것은 얼마 줄 건데 이겁니다. 그렇죠? 액수에 대한 계산의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어디에 따라서 책임을 판단하고 돈을 보험금을 계산해서 주겠어요. 그렇죠? 둘 사이에 맺어진 계약, 그것을 우리는 이제 보험 계약이라고 하죠. 이 보험 계약에 의해서 책임도 판단하고 얼만데 이것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험 계약의 내용을 우리는 약관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보험 약관, 보험 계약이기 때문에 보험 약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즉 약관이 계약의 내용이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책임 여부 판단하고 보험금 계산하는 거예요. 네, 이것이 2차 시험입니다. 이것이 2차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2차에서는 이 약관이 주가 됩니다. 약관이.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약관은 보험회사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험 가입할 때 여러분들이 약관 막 만들어서 하지 않죠. 보험회사가 일단 만들어 놓습니다. 그거를 이제 허가를 받고 인가를 받아서 파는 건데 그러려면 보세요. 이 보험 약관이 보험회사 마음대로 만들면 되겠어요? 아니죠. 보험 약관이 준수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보험 약관을 해석하거나 뭐 적용할 때에 여러 각각 적용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말은 즉슨 보험 약관은 보험회사가 만드는데 법을 준수해서 만들어야지. 관련 법을 준수해서 만들어야 되고 관련 이론이 적용이 돼야 돼.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이 바로 우리 보험계약법 그리고 보험업법 그리고 이 이론이 바로 손해사정 이론입니다. 자, 이거 무슨 과목이에요? 이것이 1차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1차를 모르고 2차를 바로 공부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이 약관이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적용할 때에도 요것을 준수하고 이 이론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이걸 한다라는 것은 우리 수학으로 치면 1차가 사칙연산이고 2차를 미적분이라고 한다면 사칙연산 할 줄 모르는데 그냥 미적분 강의 듣는 거랑 똑같습니다.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어디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듣는 2차부터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2차부터 들을 수 있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런 능력이. 뭐 예를 들면 전공자라든가 아니면 뭐 실무자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재수를 하신다라든가 어찌됐든 베이스, 보험과 손해사정에 대해서 기본 베이스가 있어서 2차 내용부터 시작해도 큰 무리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분들 한정해서 당연히 2차부터 시작하는 게 맞죠. 그거는 사실 어느 시험이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동차 합격하려면 2차부터 해야 돼. 그 표현 자체에 너무 매몰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유가 있는 거죠. 또 그런 사람들 한정이고. 자, 그럼 어찌됐든 우리는 일단은 첫 커리큘럼의 시작이니까 비전공자분들, 보험을 처음 하시는 분들, 노베이스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오케이, 1차부터 해야 돼요. 자, 그런데 1차부터 하자니 아까 말한 구조적인 문제가 남는 겁니다. 4월부터 7월까지 얼마 안 돼. 그냥 이 안에 2차 공부를 완벽하게 합격 수준으로 해내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어떤 동차 합격에 있어서의 구조적인 문제를 조금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해 강의를 하면서 연구하고 실험도 하고 다지고 다져서 만든 이 커리큘럼이 바로 이 동차 합격 EDF 클래스라는 커리큘럼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클래스의 과정은요. 그게 이제 5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제로 과정이에요. 제로는 뭐냐면 우리 비전공자들, 노베이스이신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굉장히 기초적인 이론 강의입니다. 굉장히. 그래서 이거는 정말 보험을 처음 접한다라는 분들에게 가르친다라는 느낌으로 정말 기초부터 가져갈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바로 이거. 제로 단계에서 한마디로 2차에 대한 선행을 할 겁니다. 2차에 대한 선행. 자, 이것을 왜 하냐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동차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어쩔 수 없이 2차부터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죠?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그럼 그 안에서 우리가 비전공자나 노베이신 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오케이. 그럼 2차 먼저 듣는 거 맞아. 그러면 2차를 듣기 전에 2차부터 시작하기 전에 기초적인 것들, 2차의 선행인 기초 이론들을 잡아놓으면 2차부터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 2차부터 우리는 시작을 할 겁니다. 2차부터 시작을 할 건데 그것을 위한 기초 작업이 저 제로 단계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자, 그것이 제로 단계고요. 자, 그 다음 에센셜입니다. 에센셜 단계는 말 그대로 기본 이론 단계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컨셉은 키워드 트리와 복리복습입니다. 자, 제가 이 커리큘럼을 준비하면서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큰 컨셉 중에 하나가 바로 회독이에요. 회독. 여러분들 회독 많이 하고 뭐 회독의 중요성 많이 알고 계시죠? 그러면 제가 생각한 건 이겁니다. 저도 여러분들
학교 다니면서도 그렇고 일하면서도 자격증 따고 공부해 본 사람으로서 제가 사실 자격증 강의, 자격증 공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요. 효율성이에요. 효율성. 자, 그러면 제가 이 회독을 제 강의에서 컨셉으로 잡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껴서 강의를 보는 것만으로도 회독 효과가 있게 할 수 있을까? 자연스러운 회독 효과가 있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도 스스로 회독을 하시죠. 회독을 하시죠. 그런데 회독에도 여러분들 효율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회독의 가장 어떤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면요. 첫 번째는 회독을 계속하면 내가 짧은 시간 안에 전체를 다 복습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커리큘럼이 다 끝나고 나서 혼자 독학하실 때 하루에 이만큼만 투자해도 전 과목을 계속 복습하면서 난 시험 직전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그러면 어때요? 시험 당일날 직전에 한 30분, 20분만 있어도 많은 양을 한 번에 싹 복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수준을 만들기 위함이에요. 그러한 수준. 자,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가 뭐냐면 이 키워드 트리입니다. 키워드 트리. 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데요. 뭐냐면 우리 앞으로 이제 공부할 때에 키워드를 중심으로 갈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1차 시험과 2차 시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1차 시험은 객관식이고요. 한 과목당 40문제예요. 2차 시험은 주관식입니다. 그러니까 한 과목당 뭐 한 10문제 정도 돼요. 자, 그러면 1차 시험 객관식 쉽네? 40문제입니다. 과목당. 무슨 얘기냐면 사실 보고 바로 답이 나와야 돼요. 내가 이걸 읽고 한참 동안 생각하고 읽어서 해석하고 답을 찾으면 이미 늦습니다. 이미 내가 보면 나와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쵸? 작년 문제랑 똑같이 안 나옵니다. 당연히. 그런데 똑같이 나오는 게 있어요. 뭐? 키워드죠. 키워드. 자, 우리가 문제를 바꾼다. 출제자분들께서 문제를 바꾼다라는 것은 다른 내용을 낸다라는 걸까요? 아닙니다. 다른 내용 낸다라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내용 반드시 있죠. 그렇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중요한 내용은 매년 내야 돼요. 그래야 자격증 시험의 1차 시험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똑같이 낼 수 없으니까 표현을 다르게 한다거나 형식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단답형으로 물어봤던 것을 사례를 섞어서 낸다라든가 이렇게 바꿔가는 거죠. 즉 표현은 바뀔 수 있어요. 매년. 하지만 바뀌지 않는 것이 바로 이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즉 우리는 뭐냐면 처음에 공부할 때부터 키워드를 중심으로 공부를 해서 문제 풀이 과정에 들어가서도 긴 문제 속에서 키워드를 찾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딱 빨리 찾을 수 있게. 그렇죠? 그것이 여러분들 효율적으로 1차 시험에서 고득점을 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 키워드 트리라는 것은 자, 어떤 하나의 키워드가 있으면요. 여기서 계속 우리 테크 트리 탄다고 하죠. 그것처럼 계속 트리를 만들어 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 시험 과목에 대한 내용이 폴더 정리되듯이 딱딱딱 됩니다. 키워드가. 그리고 이렇게 연상법이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하면 잘 잊어먹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네, 에센셜. 처음 할 때부터 제가 이 키워드 트리 방식으로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정리를.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출제 순위를 정해드려요. 출제 순위. 그래서 이 내용은 1순위다. 이 내용은 1.5순위다. 이 내용은 2순위다라는 겁니다. 1순위는 매년 출제가 되는 거예요. 적어도 1년 주기로. 1.5순위는 2년에서 3년. 2순위는 그 밖입니다. 제가 이렇게 키워드 정리하면서 이것까지 같이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이거를 제가 왜 정리해드리냐면 제가 여러분들의 과외 선생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과외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각각의 환경, 주어진 여건에 맞춰서 다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가이드를 드리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 여건에 맞춰서
1순위부터 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1순위부터 외우고 가야 됩니다. 1순위부터. 왜? 이것이 뭐 70%? 70% 이상 차지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시간이 여유가 더 되면 1.5순위 외우고 2순위 외우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여러분들 점수를 받는 방법이죠. 근데 이런 것 없이 그냥 중구난방식으로 내가 조금 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위험해요. 그냥 이거 조금 이렇게 공부하면요. 그거는 합격에 있어서 운에 기대는 겁니다. 이 중에 내가 아는 게 많이 나오면 합격하는 거고 아니면 불합격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순위를 정해서요. 여러분들 이거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해결하고 하면 이게 제일 출제 비중이 높잖아요. 출제 40문제 중에 이게 제일 많이 출제되잖아요. 당연히 이걸 먼저 해야죠. 그러면 점수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점수가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이런 분들은 혹시나 내가 정말 금년도에는 공부할 시간이 부족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저는 이 1순위 부분을 에센셜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기본기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갖춰지면 내년에는 100% 붙습니다. 100%. 그런데 이렇게 중구난방식으로 하면요. 내년에도 운에 기대고 그 다음에도 운에 기대게 돼요. 이런 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재수, N수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저 키워드 트리를 순위와 함께 이렇게 조금 제가 정해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이 복리복습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우리 이자가 붙을 때 단리와 복리가 있죠. 단리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이 금액의 5%라고 치면 이만큼이 예를 들어서 5%예요. 그럼 이만큼이 이자가 붙어요. 그 다음 달에도 이만큼이 붙고 그 다음 달에도 이만큼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정해진 액수대로 가는 거죠. 그런데 복리는 보세요. 여기에 5%입니다. 이만큼이 붙죠. 그 다음에는 이거에 5%입니다. 그 다음 달에는 이거에 5%고요. 그러니까 뒤로 가면 어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복습을 할 겁니다. 어떻게? 자, 예를 들면 1강, 2강, 3강, 4강, 5강, 6, 7, 8, 9, 10에서 뭐 쭉쭉쭉 나가서 예를 들어서 40강까지 간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여기 5강 가서 복리복습을 한번 합니다. 복리복습을 이렇게. 자, 그럼 그리고 10강 가서는요. 복리복습 두 번째 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갈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40강이면 복리복습을 8번 정도 하는 꼴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8번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쯤 되면요. 전체를 보는데 한 20-30분밖에 안 걸려요. 전체를 보는데. 이해되시겠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예를 들면 8번 되고 그 다음에 제가 각 강의마다 이 강의 시작할 때에 전 강의 리뷰를 할 거고요. 간단하게. 그 다음에 이 강의 끝나고 마지막에는 오늘 강의의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라고 또 리뷰를 할 거예요. 그럼 강의마다 2번 들어가고 여기에 8번씩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따 일정과 함께 보시겠지만 이 과정에서도 계속 리뷰를 할 겁니다. 전체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에센셜 그리고 드릴까지 가는 과정에서 10번 이상 전체를 회독하는 효과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죠. 파이널까지 가면 더 되고요. 이해되시겠죠?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복리복습이라는 건.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에센셜 플러스는 뭐냐면 이겁니다. 자, 2차부터 우리가 시작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지금 제로를 하고 2차를 시작해요. 그럼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선생님 근데 내년에 개정되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 에센셜 플러스는 뭐냐면요. 개정사항 체크할 겁니다. 에센셜 끝나고 나서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내년에 시작해요. 이따 일정표를 같이 보여드릴게요. 내년에 개정사항들을 체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개정됐다. 그러다 그 말은 즉슨 에센셜에서는 개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2차 내용들 있죠. 그런 것들 위주로 다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드릴 과정은 드릴, 훈련이죠. 훈련. 문제풀이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관식 특히나 자, 객관식은 키워드 정리해서 찾는 연습하면 되고 문제는 2차입니다. 우리. 그렇죠? 2차. 그럼 주관식에 있어서 주관식 답 작성 어떻게 할 거야? 사례 문제는 어떻게 접근할 거야? 계산 문제는 어떻게 접근할 거야? 이것을 다 문제별로, 과목별 문제별로 제가 툴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체크리스트라고 할까요? 이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 이 툴로 하나 가시면 자연스럽게 체크되면서 답안이 작성이 됩니다. 라는 툴들을 만들고 그것을 연습하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심화가 들어갈 겁니다. 심화. 자, 이 심화는 뭐냐면 보세요. 우리 에센셜에서는 기본 이론입니다. 말 그대로. 그 옛날에는 제가요. 에센셜 그냥 기본 이론이라고 해서 여기에 그냥 이론의 내용들을 모두 때려 박았어요. 그래서 이론에 관한 거 그냥 싹 끝내고 문제풀이로 들어간다. 뭐 이런 방식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좀 단계적인 게 필요하더라. 왜냐하면 아무래도 지금 제로가 막 끝난 상태에서의 에센셜에서는 심화 내용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과정까지 끝내고 나서는 어때요? 그렇죠. 어느 정도 이제 다 알았습니다. 기본기도 어느 정도 생겼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심화적인 내용을 추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 드릴에서는 심화까지, 추가적인 내용까지 함께 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파이널. 이 파이널에 제가 제목을 파이널 더 나이프라고 지은 이유는 뭐냐면 파이널은 여러분들 드릴 다 끝나고 나서 좀 기간을 두고 시험 한 달 전에 해드릴 거예요. 시험 한 달 전에. 말 그대로 나이프. 날카로운 시험 감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칼날을 갈아드리는 역할을 할 겁니다. 이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최종 개정사항을 또 체크를 할 거예요. 제가 두 군데를 마련을 해놨죠. 그러니까 개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심지어 아주 보면 작년도 그랬고 재작년도 막 시험 직전에 개정된 것들도 막 나오고 그랬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막 문제들도 사실 좀 생기고 논란들도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 수험생 입장에서 너무 부담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파이널에서 다 체크를 해드릴 겁니다. 개정사항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개정에 대해서 이렇게 시험에서는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뭐 이렇게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라든가 뭐 이거는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든가 그런 것들 다 판단하고 정리를 할 거고요. 핵심 요약할 거고 모의고사 여기서 보고 이제 과정을 끝내도록 할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이 일정을 좀 말씀드릴 건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일정은 업로드 스케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대로 공부하시란 얘기 아니에요. 이대로 공부하시란 얘기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면 제가 촬영을 하고 업로드하는 스케줄입니다. 촬영을 하고 업로드를 해드리는 스케줄이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여건과 상황에 맞춰서 가져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첫 단계 7월에 이제 제로 시작을 하고요. 8월부터 10월 중순까지 2차에 대한 에센셜 들어갈 겁니다. 제로 단계에서 선행을 하고 2차에서는 우리가 사실 개정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말 2차 과목의 베이스들에 대한 내용들 여기서 싹 정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 10월 중순부터 우리 1월 중순까지는 1차 내용, 계약법, 보험업법, 손해사정 이론에 대한 에센셜을 끝을 낼 겁니다. 그치? 그리고 2월 달까지 드릴, 문제풀이 올라갈 거고요. 그 다음에 시험이 4월에 있죠. 4월. 그러니까 저는 한 달 전 3월에 파이널을 업로드를 해드릴 겁니다. 3월에.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4월에 이제 1차 말까지 준비하시면서 시험 보시겠죠? 저는 4월부터 이제 2차 에센셜 플러스와 드릴을 찍어서 업로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시험 끝나자마자 1차 시험 딱 끝나자마자 바로 다음 날부터 2차 여러분들 공부할 수 있도록 올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2차 시험은 7월 말, 8월 초쯤에 있죠. 그래서 딱 한 달 전인 6월에 제가 2차 파이널을 올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되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 일정은
저의 업로드 스케줄, 제가 약속드리는 업로드 스케줄이니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아, 나는 어떤 방식으로 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되시겠죠? 이게 여러분들이 드리는 약속이고, 마지막으로 저는요, 여러분들 20대 초반에 공부를 완전히 놨던 사람입니다. 사실 대학교 가서 실망을 좀 많이 해서 막 그런 애들 있잖아요. 자기 듣고 싶은 수업만 듣고 막 학사 경고 받고, 제가 그래서 딱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군대 갔다가 전역하고 나서 학교로 돌아가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때 학교로 안 돌아가고 손해사정법인 영업사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이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욕심이 있으시잖아요. 내가 한 단계 더 올라가고 싶다, 아니면 계속 발전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살면서 반드시 한 번은 해결해야 되는 것이 바로 공부입니다. 반드시 한 번은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지금이 그때죠. 저는 그게 20대 후반에 그때가 찾아왔고요. 이전부터 느꼈지만 더 미룰 수가 없어서 미루면 안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했고, 공부가 터닝 포인트가 돼서 지금은 이제 대학원도 다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강의도 하는, 즉 강의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됐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20대 초반에 공부가 싫어서 나왔는데 지금 공부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이해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자격증 공부라는 것이요, 우리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 그리고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세컨 찬스, 두 번째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기회를 잡았고요.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저보다 똑똑하고 머리도 좋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이 공부량에 있어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어느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열심히 정말 살아왔고요. 그것이 저의 어떤 자존감입니다. 지금. 어찌됐든 그래서요, 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당연히 이 커리큘럼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합격시켜 드리는 것이 최우선 목표죠. 그런데 저는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도 저처럼 공부라는 것을 만나서 이 1년의 시험 기간이, 이 1년 동안의 시험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인생의 터닝 포인트, 세컨 찬스가 되는 것을 경험하시고 그것을 좀 잡으실 수 있는 커리큘럼, 시험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리엔테이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